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병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이 짙어지는 여름의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 여러분, 6월 13일부터 3일간 옥포 수변공원 일원에서 제63회 거제 옥포 대첩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블랙 이글스 에어소, 해상 불꽃 전투 재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기로 축제 규모 및 관람객 수에서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어쇼 공연 시간 부족, 주 무대 관람석 부족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축제가 임박한 만큼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축제 기간 중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알차게 준비하고 있는 제63회 거제 옥포 대첩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결산서를 분석하여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이율과 전용, 예비비 지출, 그리고 각종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문제점이 없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또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거제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올해 사업 추진과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관심사와 민의를 반영한 시정 질문으로 우리 시 곳곳의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지적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태풍은 우리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침수 및 산사태 예방 등 여름철 각종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매수연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위기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24만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함께 가득하기를 유언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정언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8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 등 총 30건이 접수되어 그중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9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해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사항은 재적의원 16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규칙 제32조에 따라 양태석 의원님의 신상 발언 신청에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신상 발언은 회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에 거제시 삼성중공업의 미국의 쉘사에서 감독관으로 와서 대우 삼성현대로 가며 우리 조선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대우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대우의 미국 쉐브론사의 공사로 감독직을 그만두고 2022년 운 좋게 시의원에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국물도 한 10여 년 먹었습니다. 노력해서 국내 자격증 한 80개 땄습니다. 외국 자격증 한 10개 땄습니다. 노력해도 성격이 꼬리보다는 머리를 좋아해서 지역 봉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원했지만 부적정한 언어 사용으로 약 2년간 가정과 지역에 혼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 있게 처신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신상 발언으로 거제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이행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려 합니다. 타이틀은 이러합니다. 정당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며 정치와 약속은 최소한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시의원들께서 공동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에 관련한 부결에 대해 성명서 내용에 본인에 대한 내용이 보도화되었습니다. 보도화된 날짜는 2025년 2월 23일 일자며 거제 뉴스광장 기사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용을 살펴보면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지원금을 부결시킨 건 내년 상반기 공천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분께서 민생회복금에 대해 민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론 집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의원분들이 언론 보도를 이용해서 본 의원의 과거 신상 문제를 다시 회자시켜 물어뜯고 의도적으로 정치 공격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실망과 민주당의 의원들의 수준이 바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도를 넘은 것에 유감을 넘어 화를 표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난 당의 뜻이 무엇인지 모색할 따름입니다. 지난해 2024년 9월 정당하게 선출된 상임위원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고도 얼굴도 두껍게 이번 민생회용지원과 관련하여 성명서 내용에 민주당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이미 지난 2024년 9월 4일 거제시 의회 의장, 부의장, 전임 의회 의장단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내대표, 부대표와 합의를 통해 의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본인의 과거 개인상의 문제를 더 이상 의정 활동에 연관하여 거론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카메라 좀 잡아주십시오. 해당 합의는 문서화되었고 당시 참석한 모든 입회 당사자들의 서명이 명확히 포함되어 문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명확한 것인데 거제시 민주당 의원들께서 약속을 헌신짝지를 벌이듯 민주당 시의원들의 거짓 뒤집기 도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건 아닌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윤리위에 해본 부분에 사실이 따지자면 본인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희 불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9월 4일 여러분들과 합의하여 문서화하였고 차후 개인의 신상에 대해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참 의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거짓이 난무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단순 정치적 거래가 아닌 거제시 의회의 품격과 통합된 운영을 위한 공동의 약속이었으며 본 의원 또한 그 정신을 존중하여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상대방 의원의 개인사나 정치적 약점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명서에서는 명백히 합의사항 위반하여 의정과 무관한 개인 발언과 논란을 재차 언급하고 특정 동료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이는 거제 시민과 약속을 스스로 깨뜨린 것이며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위반 사항입니다. 정치는 비판과 견제 속에서 발전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신뢰와 약속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윤리가 견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생회복지원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 한 번 없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 주체 없는 정치는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민생을 등지고 정치판을 일삼는 정쟁만 일삼는 행태로 비칠 뿐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정책에 집중할 것이며 정당한 의정 활동에 개인사를 끌어들이는 저급한 정치 행위는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서를 위반한 이번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와 의회의 윤리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의원님 거제시 회의규칙에 따라 32조에 따라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님에게 통지를 해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산회 후에 신상 발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발언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예. 거제시 회의규칙 제37도에 따라 김선민 의원, 조대용 의원, 최양희 의원, 김영구 의원, 이미숙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신청에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1970년대 근면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고 국민이 주도한 세계적인 지역 공동체 모델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거제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시민 참여의 확장을 위한 거제시 새마을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이라는 두 축 위에서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경제발전 이면에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의 땀과 공동체 정신이 함께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1983년 거제시의 새마을의 조직이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900여 명의 새마을 지도자들께서 지역 환경,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실천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으로 출발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바탕이 되었고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마을을 변화시킨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91개국에서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새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교육, 위생, 자립경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는 아직 이러한 회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거제시 새마을회는 공공청산에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회의, 교육, 봉사활동 준비 등에 대한 제약이 크고 이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이미 새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자원봉사, 복지상담 등이 어우러지는 지역 거점 공간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은 시대에 따라 표현만 달라졌을 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귀감이 되는 바람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갓생, 빌드업, 크루라는 신조어로 새마을운동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이제 새마을운동 정신을 품은 공간을 통해 젊은 세대와 전통 공동체를 연결하고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합니다. 거제시 새마을회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우리 지역의 공동체적 가치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지역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육교사들은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육이 대다수 창원, 진주, 양산 등 타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어 우리 시 보육교사들은 왕복 수시간의 이동에 따른 피로, 교통비와 시간 부담 등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거리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복귀해야 하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업무 피로 누적과 안전 문제까지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대체 교사를 구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크고 작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실인데 장거리 보수 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여건들은 단순 불편함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육 현장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보육은 함께 키우는 일입니다. 보수 교육이 의무라면 최소한 우리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은 보육교사의 처우와 여건 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제시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대용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영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주 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건포마리나 조성 사업에 조속한 준공이 왜 중요한지 그 전략적 의미와 더불어 요트 실업팀 재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남부면 저구리 일대에 건포마리나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변경, 사업계획 수정,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 변경 등 복합적인 이유로 무려 14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방파제, 요트 계류장, 매립공사 등 일부 기반 시설만 완료되었고 핵심 시설인 클럽하우스와 수리소, 부대 시설은 공사가 시작되지도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완공된 시설들마저 장기간 사용되지 못하면서 노후화와 파손이 된 상태로 추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건포마리나 조성 사업이 갖는 본래의 목적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인근 통영시는 이미 12개의 마리나 시설을 갖추고 해양레저와 숙박을 연계한 관광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요트 대회 유치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 등 해양레저 관광 생태의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의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된 레저 선박도 6,000여 척에 달해 전국 2위 규모입니다. 올해부터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관련 권한을 각 시도로 이행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인허가부터 등록, 안전관리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 설정에 맞는 해양관광 개발을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맞춰 경상남도는 해양레저 박람회, 국제요트대회 유치, 섬호핑 투어, 상품 개발 등 해양관광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말에는 통영에 190억 원 규모의 마리나 비즈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우리 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해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해양레저관광을 미래산업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본 의원은 지난 5월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여 거제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능동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2026년 제18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선수단과 관광객 등 누적 310만여 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종합대회로 거제시가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금포마리나에 조속한 준공은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의 성공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아울러 요트 실업팀의 재창단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해양 레저 산업은 시설과 장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인재 양성과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 내 해양 레저 인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요트 실업팀 재창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담당 부서와 거제 해양 관광개발공사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병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국의 해양 도시들은 발빠른 움직이며 해양 레저 관광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행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장기간 중단된 금포마리나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요트 실업팀 재창단을 통해 해양 레저 인프라와 인재 양성을 이뤄내야 합니다. 거제의 해양 미래를 위해 함께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양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거제시민 최양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병광용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금 본회의 의사 진행에 있어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의사 진행 발언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편파적인 의회를 운영하는 신금자 의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빼앗아갔다라고 발언한 양태석 의원의 발언에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2일 이 자리에서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거제시의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이후 2021년 6월 11일 시정질문에서도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저신용자, 금융체불 불이행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요청드렸습니다. 수차례 업소 끝에 2022년 2월 마침내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근거를 겨우 마련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고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2024년 1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 거제통합지원센터와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햇살론 등의 보증 건수는 7,847건, 보증 금액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대출금 규모는 소액 생계비 대출 993건 5억 원, 사업수행기관 대출 250 5건 30억 원으로 총 35억 원에 달합니다. 고성 통영에 서민금융기관이 없어 일부 수요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거제 시민이 이용 중입니다.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3% 2차 보전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업 자금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삶과 직결된 생계 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 간담회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금융은 지역 경제과,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두 가지 복합된 금융복지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올해 3월 서민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2차 보전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거제시도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받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 규모는 약 20억 원입니다. 이 중 소상공인 대출은 15억 원으로 사업 운영 자금 13억과 긴급 생계 자금 2억 원입니다. 나머지 5억 원은 모두 취약계층의 생계 자금 대출입니다. 핵심은 이러합니다. 20억 원 중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자금 13억 원은 2차 보전이 지원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긴급 생계 자금 2억 원과 취약계층 생계 자금 5억 원, 총 7억 원에 대해서는 2차 보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생계자금 총 7억 원의 연간 대출이자 3%를 지원할 경우 소요 예산은 2,1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서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본 의원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병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동 2동 연초 하청 장목면 지역구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도시 경쟁력의 핵심 AI 산업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과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며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내 AI 시장은 2025년까지 약 10.5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아직 AI 산업의 육성 전략과 제도적 지원 정책 등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산업은 여전히 조선업에 편중되어 있고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AI 산업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 컴퓨터, 인터넷 시대를 지나 이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AI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선행해야 합니다. 광주, 성남, 천안 등 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통해 예산 확보, 전담 조직 구성, 기업 및 인재 유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 산업 특성과 맞물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AI 산업의 핵심인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AI 기초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체 연계 인턴십과
상업교육을 병행해 청년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부, 교육부의 AI 인재 양성, 국비 사업 유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 고도화입니다. 우리 시는 조선 해양 산업의 도시이자 관광 도시입니다. 이러한 조선 해양 관광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선소, 해양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관광객 행동 분석 시스템 등의 시범 사업을 도입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거제형 AI 특화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유유 산업 시설을 활용하거나 산학연 협력 거점을 조성하여 글로벌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AI 관련 창업, R&D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 공간, 실증 테스트베드, 공공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 서비스의 AI 전환입니다. 거제시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실시간 도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AI 행정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기술 중심의 행정과 산업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AI 산업은 단지 첨단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일상과 일자리, 지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자 미래를 선점할 핵심 동력입니다. 이언 골딘의 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에서는 기술을 준비하는 도시는 기회를 만들고 준비하지 못한 도시는 위기를 맞는다고 경고했듯이 우리 시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거제시의 미래 산업을 설계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AI 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인재 양성, 기술 산업의 고도화, 특화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거제시가 경남을 대표하는 디지털 혁신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과 행정, 기업과 교육이 함께하는 거제형 AI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된다면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변강윤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변강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해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과 고현 이염센터 주차장 문제 해결입니다. 먼저 고현항 매립지에 조성 예정인 문화공원의 방치 문제입니다. 고현항 문화공원은 언제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까? 이곳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문화활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수년째 방치된 채 잡초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중심부 한복판에 비어있는 공간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2년부터 고해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1, 2차 걸린 상업용지 분양까지 마무리되었으며 도시계획상 문화공원 예정지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 유로 아일랜드, 유로 스카이 등 인근에 수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이곳은 고현, 장평 중곡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인근 도시들의 문화공원은 시민들로 부쩍이며 활기를 띠고 있지만 우리 거제시는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문화공원이 조성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 거제 PF의 경영난과 행정 절차의 미비,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사업계획 변경 고시에서 문화공원 조성이 4단계로 밀리면서 우선순위에서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면 그건 절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고해낭 문화공원은 단순히 녹지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 핵심 시설입니다. 더 이상 약속을 미룰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가 조속히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제시는 PF 시장의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문화공원 조성 일정을 마련하고 착공에 돌입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도시 한복판에 방치된 공간을 시민을 위한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거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현위험센터 주차장 문제 해결입니다. 고현위험센터 주차장 이용이 불편한 공공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현위험센터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최근 시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지하 및 1층 주차장에 협소한 진입 공간과 좁은 회전 반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는 초보 운전뿐만 아니라 SUV나 대행차 운전자에게도 큰 어려움을 야기하여 주차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경차 전용 공간 폭이 좁아 성하차 시 옆 차량 훼손의 위험이 크고 주차 공간 부족 시 일반 차량이 경차 공간에 주차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주차선이 무의미할 정도로 좁아 혼란스러운 주차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1층 지상 주차장의 출차 방향 우측 공간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입차 후 후진 주차, 그리고 출차를 위해 입차 방향으로 이동 후 해체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차량 양방향 해차 시 사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차 편의성을 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시민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제시는 그동안 어떤 점검과 하기를 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현위험센터는 이제 막 문을 연 신축 공공건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인근 상가를 찾게 될 공간에서 시민들이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설계 문제점과 구제상의 불합리함을 면밀히 검토 뒤 필요시 구조 보완과 재설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거제시를 아끼고 더 나은 거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공간이 임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 회의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소리안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위원 순서에 따라 김영구 의원, 한은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조대용 위원, 부위원장에는 김동수 위원, 위원으로는 윤부원 위원, 박명옥 위원, 김선민 위원, 태양희 위원, 양태석 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9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 자료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그리고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후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특별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후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제가